잘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10월 전국합평 물리학투 해설 맡은 장희수입니다. 자, 이제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셨습니다. 어땠습니까? 상당히 많이 어려웠죠, 그죠? 근데 쌤은 여러분하고 좀 약간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풀었던 10월 전국합평 문제는요, 선생님이 작년에 우리 4월부터 이제 봤으니까 4월, 6월, 또 7월 쭉 작년 모의고사 물리학투 모두 하고 올해 봤던 9월 모평 포함해서 모의고사 모두 하고 중에 가장 좋은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심지어 작년 수능보다도 또 올해 봤던 평가원 기출문제 6월과 9월 문제보다도 굉장히 좋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지금까지 쌤이 본 전국 합평 문제 중에 최고의 문제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쌤이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점은 여러분 모의고사 본 다음 날 밤인데요. 물론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1등급 컷이 43이야. 2등급은 39, 3등급은 28점. 정말 역대급이죠,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점수가 낮다고 해서 나 왜 이렇게 점수가 낮을까라고 그렇게 비관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봤던 그 10월 전국합평도 역시 수능 전에 보는 연습이잖아요. 그리고 쌤이 누누이 강조했지만 작년에 수능이 너무 쉬워서 그죠? 50점 등급 컷이었으니까 올해는 많이 어려워질 거야 라고 했는데 물론 10월 전국합평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문제들이 많아서 연습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때에는 여러분 쌤이 좀 별 달아드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한번 봐요 라고 했지만 이번 10월 전국합평 문제는 1번부터 끝번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두면 아마 수능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또 하나만 더 첨가하자면 이제 6월과 9월 모의평가도 우리 수능의 바로미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분석하면 좋을 텐데 선생님이 요 해설 강의 전에 완강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다 찍은 게 있는데 우리 2022 파이널 체크포인트 물리학2라는 강좌를 하나 새로 이제 오픈했어요. 총 10강으로 되어 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6월, 9월 수능, 올해 6월, 9월 완벽하게 정리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번 연도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유사한 유형의 문제까지 함께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없겠지만 그래도 빠른 배속으로 10강이니까요. 빨리 들어서 조금 평가원 기출 유형도 한번 싹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10월 모평은요, 굉장히 좋은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버릴 문제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 해설 같이 보면서, 이런 내용들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지금 교육과정에 정말 적합한 수소원자 모형이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문제는 처음 봤어요. 물론 이전 배점이 아주 쉬운 문제로 나왔지만 선생님이 지금까지 정말 뭐 수능 문제나 평가원 기출이나 우리 연계교재에 있는 문제들 다 봤지만 이것만큼 정말 좋은 문제 못 봤다 할 정도로 물론 쉬운 문제 그렇지만 중요하고 좋은 문제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번 같이 볼게요. 자, 지금 ABC 학생 3명이 수소원자 모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옳게 말한 친구 고르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 가에서는 요 가가 지금 보호 모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가에서는 전자가 특정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지금 보호의 모형은 당연히 이렇게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고 그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특정 궤도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A는 옳게 진술한 거죠. 다음 B, 갈은 요 보호 모형이죠. 갈은 불확정성 원리에 어긋나. 불확정성 원리,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어.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따라서 보호 모형은 우리가 지금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긋나. 우리는 또는 위배돼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B도 옳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C, 나에서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어디든 같아. 그렇지 않죠? 전자가 이렇게 시커멓게 여기는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더 많이 모여 있고 그 다음은 약간 점점점 하면서 이렇게 여백이 보이는 걸 보면 발견될 확률은 어디든 같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C는 틀렸고 A와 B만 맞았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것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번 문제. 어렵지 않았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여러분 수능 전까지 꼭 한번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자,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어땠나요? 이것도 정말 완벽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간적인 감각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있는 정말 좋은 문제예요. 매우 수준 높은 내용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였고, 여기 담겨져 있는 개념들 뭐 맞았든 틀렸든 상관없이 잘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물체가 실에 매달려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한 점 P, 물론 이제 P점이 아니어도 돼.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괜찮아요. 그죠? 어디든 괜찮은데 지금은 P점이라고 얘기했어. P점에서는 여러분 이 방향으로 이렇게 뭐 움직인다 합시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화살표를 이렇게 긋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좀 이렇게 어긋나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접선 방향으로 그은 거야. 이게 지금 이 방향의 속력이라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P를 지나는 순간에 저 운동 방향하고 수직한 물리량을 모두 골라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공간을 조금 더 생각하기 쉽게 하려고, 자, 이렇게 Y축 그리고요, X축 그리고요, Z축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P에서의 운동 방향을 여기다 그릴게. 자, 이때야 라고 얘기하자. 요게 바로 저 P 순간의 운동 방향입니다. 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 가속도 방향 어디냐? 여러분, 가속도는요, 구심 가속도니까 원운동의 어디? 중심 방향. 이게 바로 가속도의 방향이죠. 가속도의 방향은 지금 여기 있는 운동 방향과 몇 도? 수직하네, 그죠? 따라서 가속도 방향 수직한 거 맞아요. 니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중력은 당연히 중력 방향이잖아. 중력도 여기 있는 운동 방향과 수직한 거 알 수 있죠. 요거 중력 mg라고 쓸게요. 따라서 중력 방향도 수직하다. 니은도 맞았죠? 다음 디귿.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여러분, 실이 물체를 당기는 건 지금 실이 이렇게 여기 P 위치에 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기울어질 거야. 그리고 실이 저 물체를 당기는 힘은 장력이니까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요 방향과 요 방향은 서로 어때요? 수직하잖아요. 그죠? 이 평면에서 이렇게. 따라서 여기 있는 장력의 방향도 운동 방향과 모두 수직하다.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있는 것도 수직한 거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있어도 어차피 수직하잖아. 기울어져 있어도. 그죠? 축이 이렇게 돈다 하더라도 수직은 수직이니까 장력과 운동 방향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직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모두 맞는 5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어요. 자, 등속 원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공간적인 감각들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2번도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다음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도 선생님이 저렇게 줄의 실험을 문제로 만든 다양한 문제들을 봤지만 정말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개념 잡기도 참 좋은 그런 문제고, 같이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요. 추가 일정한 속력으로 낙하합니다. 밑줄자. 추가 일정한 속력으로 낙하한다. 요거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추가 일정하게 감소한다는 얘기는, 일정한 속력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얘기지? 대신 뭐만? 그지? 위치 에너지만 감소하는 거지. 따라서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은 지금 이 문제처럼 속력이 일정하다 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렇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감소한 에너지로 여기에 있는 날개를 돌려서 액체를 휘젓고 나면 액체가 열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Y축에 델타 T, 온도의 변화예요. 온도의 변화에 축을 주고 X축에 A에 해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딱 보니까 여기 있는 요 점들을 이어보면 이렇게 기울기 일정한 직선이 나오죠. 따라서 여기는 A와 델타 T는 무슨 관계? 요거 비례 관계구나. 따라서 온도 변화와 비례하는 물리량을 찾으면 되죠. 여러분, 지금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고 그 감소하는 역학적 에너지는 엄밀히 말하면 운동 에너지의 감소입니다. 질량을 m이라고 할 때 mgh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면 그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것이 열 에너지로 공급될 것이고 바로 열 에너지 cm 델타 t예요. 문제에서는 델타 라지 t라고 썼지만 우리는 공식을 외울 때 델타 스몰 t라고 쓰기도 했어요. 그죠? 따라서 요게 요거야. 그러면 이거랑 비례하는 게 뭐가 있을까? 당연히 질량과 낙하 거리죠. 따라서 질량, 추의 질량 기억 맞죠? 정확하게 비례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니은 추가 낙하한 거리 h입니다. 거기에 있는 디귿의 액체 비열은 요게 바로 액체 비열인데 그 액체 비열은 온도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어서 이런 그림을 만들 수가 없어. 그지? 따라서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과 니은만 맞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문제 속에서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공식으로 정리하고 그 공식을 그래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런 능력까지 묻는 문제니까 잘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자, 다음 또 4번 가겠습니다. 4번 아주 개념에 충실한 문제. 정말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얼마나 이 10월 전국 합평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많은 출제인들이 정말 노력했는지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한번 정리함으로써 이번 수능을 앞둔 친구들도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내년에 우리 물리학 둘 시험 보는 친구들 그 다음에도 두고두고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의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수능 전에 한번 이 문제를 보면서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단색광이 단일슬릿 지났어요. S1, S2인 이중슬릿 지났어요. 간섭무늬 만들었어요. 그때 델타 X로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일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점 P는 센터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어두운 무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Q는 S2하고 P를 짓는 직선상에 있는 점인데 S1부터 P까지 거리하고 그 다음에 Q부터 P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짜투리 남은 게 있죠? 여기 짜투리 남은 요거 그지? 요게 바로 S2Q예요. 그 S2Q는 얼마냐라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L, D, 델타 X로 여기 있는 요 빨간색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빨간색 길이 뭡니까? 그죠? 바로 경로차죠. 경로차. 요게 바로 경로차야. 이 경로차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또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걸 묻고 있죠. 지금은 P점이야. P점은 센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두운 무늬니까 경로차는 2분의 5 람다가 되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람다라는 것은 람다는 L분의 D 델타 X. 자, 여기 지금 L로 썼어요. 써도 괜찮죠, 그죠? D, 여기도 D로 썼어요. 괜찮아요. 델타 X, 괜찮아요. 요거 그대로 쓰면 되죠. 이걸 그대로 이 옆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2분의 5 L분의 D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바로 정답 2번입니다. 자,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지만 경로차에 대한 개념이 영의 간섭 실험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개념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두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정전기 유도 과정에 대한 실험 과정을 가나다라 마바 쭉 줬잖아요. 그죠? 물론 어렵지 않았지만 거기 있는 실험 과정 중에 마 과정을 거기에 집어넣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신의 한 수입니다. 특히 이제 정전기 유도를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제 좀 받아들이는데 그 마 과정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정전기 유도라는 건 지금처럼 이렇게 대전된 금속 막대를 어떤 도체에 쓱 가까이 가져갈 뿐 접촉시키진 않거든요. 그죠? 그런데 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접촉을 시켜서 정전기 유도 접촉하지 않은 경우와 접촉한 경우를 어떤 두 가지 경우를 준 다음에 학생들이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특히나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대전된 금속 막대라고 줬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주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정말 버릴 게 없네. 버릴 게.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풀고 있지만 한 문제도 버릴 게 없네. 수능에 그대로 내도 정말 완벽한 문제가 될 만큼 개념들 잘 좀 잡아두시고요. 자, 대전된 금속막대. 근데 지금 뭐라고 대전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임의로 아무 부호나 주면 되죠. 뭐. 여러분 뭐라고 줄까요? 마이너스라고 줘도 되고 플러스라고 줘도 되지. 뭐. 선생님은 마이너스를 할게요.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두는 순간 문제는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지. 왜? 이쪽은 플러스가, 이쪽은 마이너스가. 그 둘을 떼어놓으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 묻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말을 보세요. 치웠던 금속막대를 둘 중에 하나에다가 탁 접촉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A, B를 봤더니 이렇게 서로 뭐에? 밀려났다는 거지. 밀려났다는 거지. 서로 밀려났는데 얘가 플러스 플러스로 밀려날 수도 있어. 그지? 그런데 지금 금속막대가 뭐야? 마이너스로 대전됐죠. 당연히 어떤 것이든 툭 접촉을 시켰다면 여기 있는 요 것들이 마이너스로 바뀔 텐데 이미 B는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A를 여기 있는 막대에 탁 접촉을 시켜서 A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꾼 상황이에요. 아, 결국에는 막대를 어디에? A에 접촉시키고 난 다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모여든 각도, 벌어진 각도 다 4개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자, 기억. 라의 B는 금속막대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느냐? 금속막대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띱니다. 여기는 마이너스는 말은 없지. 하지만 같은 종류인 건 알 수 있지. 기억은 맞고요. 다음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A냐? 그죠? A에다가 접촉시켰기 때문에 A도 마이너스가 돼서 오른쪽처럼 서로 벌어지는 그런 밀어내는 결과가 나왔겠지. 디귿. 라와 바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 같냐라고 했는데 기울어진 각도가 모두 같으니 전기력 크기도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5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는 관성력이 포함되어 있고 이 문제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 플러스 관성력을 안에다가 또 포함시켜 놓은 문제입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관성력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교과서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든 아니면 수능 특강 수능원에서 모든 교재들이 관성력을 일반 상대성 이론 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성력과 일반 상대성을 함께 이렇게 포함시켜 놓은 문제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상당히 문제를 잘 냈죠. 너무너무 잘 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나 쉬워. 왜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뻔하니까. 그지? 지금 여기는 중력이 없는 아주 그냥 텅 빈 우주 공간인데 한 번은 가속도 A로 저렇게 뿅 날아가고 한 번은 가속도가 2A로 날아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관성력이 생겨서 이쪽으로 A의 가속도가 있을 것이고 이때는 2A의 가속도가 있겠지? 당연히 그렇게 가속도가 2배 크면 용설 저울이 늘어날 텐데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렇게 관성력에 의해서 늘어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때 힘도 2배 F2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바닥이 A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의 크기인데 지금 가속도가 A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을 뭐 질량을 M이라 할게. 그러면 MA로 당길 거 아니야? 잡아당기겠지? 그럼 이 사람이 바닥을 MA로 누를 것이고 바닥은 또 이 사람을 MA로 떠받칠 것이고 만약에 가속도가 2A로 날아갔다면 관성력에 의한 가속도는 이쪽으로 2A가 될 것이고 MEA 그죠? 그러면 수직 항력도 EMA 2배가 될 테니까 이게 2배 여기도 2배 그죠? 여기도 2배인 걸 알 수 있어요. 광원에서 벽까지 빛이 지나간 경로의 길이 L1과 L2인데 A 같은 경우에는 덜 휠 것이고 B 같은 경우에는 더 휠 것이고 더 많이 휘었으니 L2가 크고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기억 F2는 EF1이냐 맞죠? 니은 N1 이퀄 N2냐 아니죠. N2가 더 커야지. 틀렸고 디귿 L1이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 돼요. L2가 더 크다. 따라서 기억만 맞는 1번이 답이다 라는 것이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관성력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함께 묶어서 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관성력, 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의 어떤 등가 원리의 개념 다시 한 번만 꼭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7번 가겠습니다. 자, 7번. 이렇게 전자기파 송수신에 대한 내용을 쌤이 좀 강의를 쭉 오래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실험 결과를 준 건 처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전자기파 송수신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 아주 완벽하게 개념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정말 좋은 문제예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이쪽 여기 있는 오실로스코프라는 거 하는 것은 지금 보는 것처럼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인가 봐. 그리고 그 장치 화면에 나타난 요 모양이 요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오실로스코프는 이쪽 안테나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죠? 지금 이쪽에 있는 앞전소자를 누르면 딱 하면 전기장이 발생하면서 변하는 전기장 발생하면서 그 변하는 전기장이 또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그 변하는 자기장이 또 변하는 전기장 만들고 계속 그렇게 전기장의 진동과 자기장의 진동으로 전자기파를 쭉 발생시키면 여기에 있는 안테나가 그걸 수신하는 거죠. 당연히 변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보냈으니 여기서 수신하는 것도 변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일 거야. 그중에 전압이라고 했으니까 전기장의 변화를 보면 돼요. 그죠? 그 전기장의 변화는 당연히 이 안에 있는 뭐가? 전자의 움직임으로 전자가 전기력을 받으니까 전자의 진동으로 결정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전압이 0이야. 위는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는 얘기는 이때랑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겠죠. 그죠? 여기랑 이런 식으로 계속 전류의 방향이 반대인 것도 그걸 가지고 우리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자료가 나왔고 수능 전에 이런 자료를 한번 봤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겐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받건 못 받건 상관없이 한번 전체적으로 싹 한번 훑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잘 이해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 다에서 불꽃방전이 일어날 때 전자기파 발생하느냐. 그죠? 전자기파 발생, 전자기파 수신, 전자기파 확인, 헤르츠 실험. 니은 T1일 때 전자기파에 의해 안테나의 전자는 전기력을 받느냐라고 했는데 T1일 때 그죠? 여기에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 얘기는 전기력이 있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 디귿 T0부터 T1까지, T0부터 T1까지 저항에 이르는 전류의 방향이 일정하냐?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크기도 일정하지 않고 방향도 일정하지 않다. 전자기파 특성이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무난하게 우리 사인파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나왔다면 저렇게 타다닥 불규칙한 그런 전기장의 진동이 생겼구나, 발생했구나, 수신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죠? 자, 기억, 니은 맞는 3번 정답이고요. 다음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8번. 광전효과 문제 중에 정말 좋은 문제 상황이 나왔어요. 그리고 광전효과에다가 이렇게 물질파 파장까지 같이 적용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그런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수능 직전에 이 문제를 통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경험을 하고 갈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속판 A, B. 그냥 금속판이 두 종류야. A랑 B랑 두 종류야. 근데 어떤 거 하나는 A의 이람수는 EW의 이람수를 갖고, 그죠? 그 다음에 B는 이람수가 3W예요. 여러분, 이람수가 크다는 얘기는 튀어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예요. 얘보다, 그죠? 얘는 이람수가 작으니까 얘보다는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어. 그죠? 지금 변화시킨 건 금속판이야. 금속판이 변하고 단색광은 고정된 거, 딱 한 종류를 쓴 거야. 한 종류의 빛을 쬐는데 A에 쬐을 때랑 B를 쬐을 때 튀어나온 전자가 종류가 P, Q예요. 어느 게 A 건지 어느 게 B에서 나온 건지 몰라. 근데 지금 보면 광전자가 P, Q일 때 각각 물질파 파장이 2람다와 람다라는 거지. 튀어나온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2람다, 람다다? 라고 하는 것은 자 볼게요. 파장이 2대 1이야. 파장이 2대 1이면 여러분 속력은 몇 대 몇일까요? 그죠? 1대 2죠.
속력이 1대이면 운동 에너지는 몇 대 몇이지? 그지? 1대 4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큰 이유는 바로 A에서 나왔기 때문이야. 그리고 얘는 B에서 나왔기 때문이야.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으면 됩니다. 괜찮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자,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뭐냐면, 기억. Q는 A에서 방출된다. Q는 A에서 방출된다. 일단 찾았고. 니은, 운동량 크기는 Q가 P보다 크냐? 그죠? 운동량 크기는 V에 비례하니까 Q가 P보다 2배 크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디귿. P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그걸 W로 한번 정리해봐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운동 에너지가 1대 4인 건 알았는데 그게 몇 W인지 어떻게 알아요? 식을 만들어야지, 식을. 지금 쬐어진 단색광은 한 종류야? 만약에 진동수를 F라고 하자. 그러면 그때 에너지는 HF겠죠.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이람수가 EW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1대 4니까 그래, 너 라지 2 해. 너는 4 라지 2 하면 되지. 그럼 얘가 라지 2, 여기 있는 A니까요. 4 라지 2가 되겠지. 이렇게 4 라지 2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B도 같은 빛을 쬐으니까 HF는 똑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그때는 이람수가 3W.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2예요. 그리고 이거 두 개가 같은 거지 뭐. 이렇게.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이는 3분의 1 W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았어요.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고요. 상당히 좋은 문제니까 다시 한번 연습을 꼭 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9번 갑시다. 9번 볼록 렌즈 문제군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늘 많이 보던 그런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A의 값과 B의 값을 줬다라는 건 뭘 준 거다? A, B 줬으니까 당연히 F, 초점거리 준 거죠. 그죠? 따라서 여기 있는 거 15분의 1, A분의 1, 그 다음에 B분의 1이 F분의 1이고, F 정리하면 얼마? 10cm. 아, 여기 초점거리가 10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A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제 보기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기억. F는 10cm다. 그죠? 요거 먼저 찾았고요. 니은 A가 15일 때, A가 15란 얘기는 초점 밖으로 나갔다는 뜻이야. 초점 밖으로 나가면 당연히 돌입상이 만들어져야지. 거기 정립상이라 했으니까 그 부분은 틀렸고. 디귿. B가 30이다. B가 30이면 B가 30일 때 상의 크기는 물체 크기의 2배냐 라고 얘기했어요. B가 30일 때 A가 15니까 A분의 B하면 2. 배율은 2배. 당연히 이걸 가지고 충분히 풀어낼 수 있고. 자, 이점 배점 아주 쉬운 문제, 기억 디귿 맞는 4번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10번. 이야, 정말 어떻게 이런 문제가, 그죠? 정말 완벽한 문제입니다. 진짜 좋은 문제예요. 특히나 단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자 운동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같이 함께 공부하잖아요. 그죠? 진자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완벽하게 개념적으로 만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식으로 한번 딱 노출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건 어떻게 풀면 되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진자 운동을 이런 식으로 냈다니 정말 대단한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무게가 W인 추가 있어요. 질량은 안 주고 무게를 W 줬어. 무게가 W인 추가, 길이가 L인 실에 매달려서 단진동 하다가 시간이 OT일 때 끊겼어. 줄이 딱 끊겼어. 어디서? 여기서. 그죠? 맨 아래쪽이죠. 그죠? 최고점, 최하점에서 끊겼어요. 그런 다음에 뿅 하고 움직입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나는요,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추의 위치 에너지를 우리한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야.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주기를 여기서 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E0, 여기 있는 이 E0가 아래에 있는 선택지 보세요. 파이 W L로 그 E0를 한번 표현해 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보이는 게 있죠. 뭐가 보이냐면
여기 있는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클 때가 언제냐면 여기야. 그지? 여기를 할게. 여기. 그럼 바닥으로 왔어요.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또 다시 커졌어요. 그럼 반대쪽이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주기가 아니지. 다시 한번 바닥에 왔다가 여기로 와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야. 근데 없어, 이게. 만약에 여러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기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똑같이 주기가 되겠죠. 그죠? T하고 OT니까 얘는 4T예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아, 요게 주기가, 이 진자의 주기가 4T구나 라는 거 일단 먼저 하나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로는 여기 맨 밑에 최하점에 왔을 때의 위치 에너지야. 그죠? 위치 에너지는 당연히 mgh. 근데 우리 mg, 무게를 뭐라고 하래? W라 했으니까 요게 W란 말이지. 그럼 뭐만 구하면 됩니까? 그죠? h만 문제에서 좀 문자로 바꿔주면 돼요. 근데 h는 뭐지? 바로 요 높이거든? 요 높이? 이 높이를 어떻게 구할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뿅 하고 요렇게 맨 밑바닥에서 이렇게 줄이 끊어져서 움직인 다음에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면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잖아, 자유낙하니까 저 h가 2분의 1 g t 제곱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시간이, 여기 있는 요 시간,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 바로 t예요. t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어디를 봐도 시간 t가 없어. 그지? 그러면 그 t를 뭔가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뭐가 보여요? 주기가 보이네요. 주기 t는 4스몰 t고 단진자의 주기는 2파이의 루트 g분의 l이야. 지금 우리한테는 t가 필요해. t가 필요하면 t를 없애고 이렇게 4분의 2. 4분의 2는 2분의 1이 될 것이고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제곱이 필요하니까 여기 있는 걸 제곱해서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 g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제곱에 곱하기 g분의 l이 되는데 여기 있는 g하고 g가 없어지고 요거 곱해지면 8. 따라서 요 식을 정리하면 8분의 파이 제곱의 l이에요. 이걸 그대로 얘랑 붙였으면 되죠. 그죠? 8분의 파이 제곱 WL 그렇게 되어 있는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멋진 문제죠. 그죠? 멋진 문제고 이런 문제를 수능 전에 마지막으로 연습하고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행운입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안에 담겨있는 숨어있는 아주 보석 같은 그런 적용 방법들 꼭 한번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까지 했고요.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자, 11번도 우리 케플러 법칙 정말 문제 상황도 좋고, 그죠? 그 다음에 난도도 정말 딱 좋고, 아주 정말 참신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눈,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정말 다양하게 물어봤던 그런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A, B 두 개가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데, A는 딱 보기에도 어때요? 타원궤도 돌고 있고, 그 다음 B는 원궤도 돌고 있어요. 원궤도 도는데 원의 반지름은 R이야, R. 그치? 자, 그 다음 오른쪽은 A, B의 속력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인데 B는 등속 오른동하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해요. A 같은 경우에는 빨랐다가 느렸다가 빨랐다가 느렸다가 당연히 여기 있는 여기 제일 빠를 때 언제? 제일 가까울 때죠. 그죠? 그 다음 가장 느릴 때 여기는 어디? 지금 여기 그림엔 안 보이지만 저 멀리 있는 원일점이 될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자, ET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보다 4배 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ET일 때 가속도가 B가 A의 4배다 라는 것도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부분 함께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먼저 기억은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기억부터 날립시다. 기억은 T일 때
행성과 A 사이의 거리는 최소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A가 가장 느려요. 가장 느리면 원일점이란 얘기잖아. 원일점이니까 최소가 아니라 최대라고 얘기해야지. 기억은 일단 틀린 거 먼저 하나 날리고요. 자, 니은과 디귿을 차례차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니은,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2T일 때랑 3T일 때랑 몇 배 차이 나느냐라는 걸 물어봤으니까 지금 문제에 주어진 상황들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2T일 때 가속도의 크기가 B가 A의 4배다 라고 얘기했어. 자, 오른쪽에 한번 가볼게요. 2T일 때는 A는 어디 있어요? 근일점이 있어요. 가장 가까울 때 있단 말이야. 그지? 가장 가까울 때 있어. 그런데 A 같은 경우에는 또 B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관계를 우리가 얻어내야 되니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가속도가 B가 A의 4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속도는 떨어진 거리 제곱의 반비례야? 그러면 저 순간에는 R은 몇 대 몇일까? 그지? R은 2대 1이겠지.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어요. 그러면 R이 2대 1이니까 이쪽에 있는 요 왼쪽에서 여기가 지금 B가 있으면 여기에 A가 있는 거구나. 그죠? B는 아무 데나 있어도 되겠네? R이니까. 어쨌든 A는 요게 얼마? 행성까지니까 A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2R이면 돼요. B는 뭐 어차피 R이니까 항상 이렇게 R로 정리될 거 아닙니까? B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그지? 근데 A는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있는 요 가속도의 크기를 가지고 R의 관계를 따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R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체 타원의 중심이 오니까 긴반지름이 얼마? 그렇지. A의 긴반지름이 4R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그림을 좀 더 넓게 그리면 이렇게 타원으로 그리면 전체 여기 이렇게 여기도 4R이 되겠지? 여기가 4R이니까 여기도 4R이고 긴반지름이 4R이 되려면 여기는 얼마? 2R이고 그럼 여기는 얼마? 그죠? 여기는 6R이 나와야 8R 나누기 2가 4R 되니까. 따라서 2R, 6R, 4R. 그럼 이제 끝났어요. 사실은 저 4R만 구할 수 있으면 아니면 요 2R만 구할 수 있으면 아니면 요 6R만 구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이제 끝났지. 항상 여러분 케플러 문제가 나오면 케플러 법칙 문제가 나오면 타원 궤돌도는 긴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긴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뭔가의 단서가 문제 속에 있을 것이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T일 때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가지고 R 값을 줬고 떨어진 거리를 줬고 그 떨어진 거리를 가지고 저 행성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만 딱 정리할 수 있으면 나머지 끝.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정리가 돼도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속력시한 그림 보세요. 참 개념들을 적용하기에 좋은 그런 그림으로 나왔죠.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니은에서는 2T일 때랑 3T일 때랑 중력 크기를 물어봤는데 자, 2T일 때는 언제냐면 2T는 여기 근일점 여기에요. 지금 여기 있을 때고요. 그죠? 그 다음에 3T는 여기 어디지? 가장 멀 때지. 왜? 속력이 제일 느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지금 2R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는 얼마? 6R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중력은 R 제곱분의 1이고요. R이 몇 대 몇이지? 1대 3이야. 1대 3이야. 그럼 F는요? 그죠? 9대 1로 여기가 9배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니은 그래서 맞았습니다. 됐고요. 다음 디귿. B의 속력은 T분의 4파이R. 속력은 V가 아니라 T분의 4파이R이라고 한 걸로 봐서 뭔가 이제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될 텐데 딱 보니까 A하고 B를 또 비교하게 해놨네요. A하고 B를 비교하게 해놨습니다. 자, 일단 긴반지름을 알아야 공전주기를 알 수 있겠지? 그 공전주기가 바로 디귿을 묻고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먼저 긴반지름 구합시다. 자, 긴반지름이라고 쓸게요. 긴반지름은 A가 4, B가 1, 4대 1이야. 4R 대 R이니까 4대 1이면 그때 주기는요.
주기는 당연히 주기의 제곱이 긴 반지름을 A라 썼을 때 이렇게 삼승하면 4에 3승이면 64, T제곱이니까 8대 1이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A의 주기는 여기부터 시작하면 다시 제자리에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바로 2t가 주기네. 요게 바로 8에 해당하는 게 2t야. 8에 해당하는 게 2t면 당연히 1에 해당하는 거 얼마? 그지? 4분의 t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B는 한 바퀴 도는데 4분의 t의 시간이 걸렸다. 결국 VB라고 쓸까요? VB는 이렇게 해서 t분의 S. t가 요거니까 4분의 t. S는 2파이 R. 원둘레니까 정리하면 t분의 8파이 R.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D급 보면 여기가 4로 되어 있죠. 그죠? 8로 써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다. 따라서 맞는 건 니은만 맞았고 1번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속력시간 그래프 가지고 정말 다양한 많은 것들을 연습할 수 있어야 하고 저 부분을 여러분 막힘없이 거침없이 그렇게 수능에서도 케플러 법칙 문제 적용하고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상당히 좋은 문제였어요. 자, 다음 우리 12번 갑시다. 12번 상호유도 문제죠. 상호유도 문제고 지금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I1이잖아. 1차 코일. 요 1차 코일의 변화를 우리한테 이제 준 거다. 그리고 2차 코일에는 이제 I2의 전류가 흐른다. 그 문제를 가지고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합시다. I1에 의한 2차 코일의 자기선속은 5초일 때, 어디냐? 5초일 때, 여기군요. 5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잘 봐야 돼, 기억. I1에 의한 2차 코일의 자기선속은이야.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흐른다 할게. 이렇게 흐르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기장이 간다 합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요 빨간색은 1차 코일이 만든 자기장이야. 그죠? 그 1차 코일이 만든 자기장은 그대로 2차 코일에 영향을 주고 그 2차 코일에 걸리는 자기선속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전류가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세게 흐를수록 자기장이 클 것이고 그 자기장이 2차 코일에 자기선속으로 영향을 줄 테니까 당연히 2초 때보다 언제가 5초 때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해가 갔나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그래서 맞았고요. 다음 니은. 자, 이번에는 I2의 방향이라는 것은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말하는 거지. 전류를 말하는 거고 그때 7초는 여기네. 그 다음에 9초는 여기네. 그때 7초랑 9초랑 전류의 방향이 반대냐? 당연히 봐요, 여러분. 이때는 플러스의 전류고요. 플러스 방향이고 여긴 마이너스 방향이잖아. 전류 방향이 반대란 말이야. 1차 코일의 전류 방향이 반대면 당연히 여기도 유도 전류 방향이 반대가 나와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아직 개념 못 잡은 거야. V2는 마이너스 M 델타 T분의 델타 I1이야. 1차 코일의 전류의 변화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바로 전압의 방향이야. 그 전압의 방향이 바로 2차 코일의 전압의 방향이고 그 전압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죠. 그죠? 근데 얘 보세요. 여기도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얘도 기울기 마이너스. 그러면 얘의 부호는 어때요? 같단 말이죠. 그죠? 이때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같다. 물론 이렇게 내면 어때? 이때랑 이때는 어때? 당연히 반대지. 이때는 플러스의 기울기, 여긴 마이너스 기울기가 이때랑은 당연히 2차 코일의 전류의 방향은 반대. 근데 여기랑은 같은 방향이에요. 그죠? 전류가 그 부분 꼭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전류가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2차 코일의 전류가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따라서 니은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다. 라고 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식으로 정리해 두시고요. 디귿. I2에 의한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 여러분 소비 전력식은 세 가지. 그중에 저항은 그대로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전류만 바뀌니까 이렇게 I의 제곱과 이 식을 쓰면 되지. 그리고 이때 R은 고정.
따라서 I의 결과가 I가 바로 P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2초 때랑 8초랑 2초니까 8초 때 또 2초 때 어디 있어요? 여기 2초 때고 8초 때는 여기에요. 그죠? 지금은 I1이 0인 거지. I1의 변화가 I2를 만드는 거니까 I2는 이때도 전류가 흐르고 이때도 전류가 흘러요. 하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델타 T분의 델타 I1 요 기울기 값이 여기에 영향을 준다. 요 기울기 얼마입니까? 2분의 I. 여기 기울기 얼마입니까? 여기 2분의 I가 아니군요. 기울기는 2분의 2I지. 그러네. 2분의 I지. 그러니까 2분의 I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2분의 2I. 그러니까 여기는 I만큼이죠. 그죠? 여기 I 제곱이니까 얘는 4분의 I 제곱이고 얘는 그냥 I 제곱이니까 1대 4. 4배가 더 큰다. 이쪽에서 4배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지금 거기 보면 8초일 때가 2초일 때의 4배다라고 해서 이것은 맞는 내용으로 골라줘야죠.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과 식을 활용한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어떤 변화들로 2차 코일의 다양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특히 여러분들 이 2차 코일 방향 물어보면 굉장히 많이 혼동하고 막 헷갈려 하더라고요. 완벽하게 연습하고 정리해 가십시오. 물론 이 문제는 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다음 13번 갑시다. 자, 13번. 얼핏 보기에는 야, 이게 무슨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도플러가 문제지 뭐야. 여기 측정기가 있어. 음원이 다가올 거야. 음원이 다가올 땐 뭐가 필요하지? 그지? 음속 필요하고 처음에 음원이 내던 그 정지 상태에서의 어떤 진동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음원의 속력이 필요해요. 음원의 속력이. 근데 지금 음원의 속력을 안 주고 우리한테 뭘 했냐면 봐라 얘들아 1번 구간에서 직선으로 오다가 여기 있는 2번 구간을 원운동을 한다. 2번 구간을 원운동을 한다. 근데 그때 반지름이 340m고 그 다음에 각속도 구심 가속도가 가속도의 크기가 3.4m/s 제곱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봐요. A는 R분의 V 제곱. 우리한테 필요한 건 V야. V는 루트 AR. 따라서 A가 3.4. 그 다음에 R이 340. 이렇게. 그럼 여기 10 곱하면 34 두 번 곱한 거니까 루트 벗기면 34가 되고 34m/s가 된다. 그 속력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 속력으로 멀어지는 거잖아. 결국에는 가운데 있는 2번 구간은 여기 있는 34를 구하는 순간 그래 너는 역할을 다 했어. 너는 이제 그만 됐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보면 여러분 1번 구간을 34로 다가와요. 그 원래 내는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소리를 듣겠지. 또 원래 내는 진동수보다 여기서는 멀어지니까 작은 진동수를 듣겠지. 이때 진동수를 F1, 이때 진동수를 F3 한다면 F1 F3는 얼마냐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숫자를 넣었으니까 우리도 숫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아래쪽 여백에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F1 갑시다. F1은요. 음속이 주어져 있죠? 음속 얼마? 340. 340 다가오네 얼마로? 34로. 빼기 분의 340. 그 다음 곱하기. 자, 얘가 지금 내고 있는 원래 진동수 얼마? 원래 진동수는 44. 아이고야. 계산을 해야 되네. 상당히 복잡한 계산이 나오겠죠. 그죠? 요거 빼면 306이 나오고 여기는 340에다가 44가 되네.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306이라고 하는 것이 34에다가 9를 곱하는 게 306이니까 여기 340 곱하기 44 했을 때 요거하고 지워지면 10만 남잖아요. 남는 게 9분의 440 헤르츠. 일단 F1을 하나 구했고. 그죠? 그다음 F3 똑같은 방법을 한 번 더 계산하는 거지. 340 음속에 멀어지고 있네. 얼마로? 34로. 그리고 여기는 340. 원래 진동수 44. 이렇게. 그럼 얘가 340이니까 374가 되고 거기에 340 곱하기
44가 되고 요 계산하면 얼마? 40Hz가 나오는 거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되고 그 뺀 값은 9분의 80Hz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10까지는 잘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렇게 풀어가지고 값을 얻긴 했지만 와, 이런 좀 복잡한 큰 덩어리의 숫자를 더하거나 나누기 하면서 그 값들을 다시 한 번 더 빼게 하는 이런 거 수능에 나올까요, 여러분? 나옵니다. 특히 도플러 효과에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산수라고 부르는 그런 수학적인 계산 능력도 보는 문제를 정말 많이 내요. 그래서 이 문제 보면서 아, 좋아. 뭐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직접 손으로 한번 계산해서 정확한 값이 나오는지 다시 한 번만 연습을 해둡시다. 이 10월 전국 합평 문제라고 해서 평가원 기출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만만하게 보고 넘어가지 마세요. 최근에 수능의 트렌드는 상당히 큰 숫자들, 그죠? 큰 숫자들을 많이 데리고 다닙니다. 돌림님의 평형에서도 33D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에서도 65m/s로 던지는 이런 숫자들이 나오듯이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 꼭 한번 계산기 쓰지 말고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는지 연습을 좀 하고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그런 유형이지만 그래도 중요해요. 이런 유형은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유형들이 나오게 되면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 방법을 머릿속으로 빡 기억하고 수능장에 가야 하고 얼마든지 수능에도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풉니다. 처음에 V에 전압을 걸고 D만큼의 간격을 떨어뜨린 축전기가 있었다. 잠시 뒤에 스위치는 그대로 둔 채 얘만 급한 사이를 ED만큼 벌렸다. 그리고 잠시 뒤에 스위치를 열고 그 다음에 판사의 간격을 뒤로 줄였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뭘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너 전기용량 C야. 너는 전기용량 2분의 C야. 너는 전기용량 C야. 전기용량 구할 수 있죠? 여기 있는 건 전이차가 전압이 V만큼이니까 V만큼의 전압이 걸렸을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전하가 충전되었을 것이다. 얼만큼? CV만큼. 그러면 V는 얼마예요? V는 C분의 Q가 필요하지. 항상 Q도 정의가 내려져 있어야 하고 V도 정의가 내려져 있어야 돼. 이게 바로 기준이야, 기준. 자, 잠시 뒤에 스위치를 그대로 닫아둔 채니까 전압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맞죠? 대신 축전기 전기용량이 2분의 C로 줄었어. 판사의 간격이 2배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Q 값이 변하겠지. 변하겠지. 왜? Q는 C, V거든.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 나와요? 2분의 1 CV죠. CV가 Q야. 그러면 2분의 1 CV는 2분의 Q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전하량은 얘보다 절반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는요. 이번에는 스위치를 열어. 스위치를 열게 되면 너무나 중요한 거 바로 여기 있는 전하량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지. 여기 있는 전하량이 그대로 되면서 이때 스위치를 열었고 축전기 전기용량은 판사이를 다시 뒤로 줄였으니까 C가 됐네. 그죠? 그러면 그때 여기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변하겠지. 왜? 스위치 열렸으니까 얘는 이제 소용이 없잖아. 더 이상. V는 C분의 Q야. 근데 C는 C고 Q가 요거죠. 2분의 Q. 그럼 얘가 얼마예요? 2C분의 Q예요. 여러분, C분의 Q가 V거든. 그러면 2C분의 Q는 얼마일까? 그지 요건 2분의 V겠네. 아, 여기는 전압이 2분의 V만큼 걸리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만 해주면 나머지 선택지에 있는 것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 보기 갑시다. 기억. 다에 대한 설명 뭐예요? 이쪽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 평행판 평행판 사이의 전이차는 가보다 크냐? 아니지. 가보다 오히려 절반이지. 기억 틀렸고. 니은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나의 몇 배냐? 여러분, 축전기의 전기 에너지는 C도 있어도 되고 V를 알아도 되고 Q를 알아도 돼요. 지금은 다 알지.
여기도 다 알지. 그럼 뭘로 풀까? 뭐 아무거나 풀면 되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거. U는 2분의 1 QV로 풉시다. 근데 Q가 지금 2분의 Q예요. 2분의 Q. V는 V니까 이렇게 우리 쓰자. 4분의 1 QV가 바로 여기서의 전기 에너지야.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서도 풀면 되죠. 2분의 1 Q 어딨어? Q 요거네. 2분의 Q. 그 다음에 V는 2분의 V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보다 얘가 절반. 따라서 얘가 2배. 그죠? 그렇게 풀면 되죠. 그러기 있는 거 나에서의 2배다? 아니죠. 2분의 1이다. 라고 해야지. 또 하나 팁을 주면 여러분 딱 봐요. 전개를 구할 때 2분의 1은 어차피 숫자니까 생각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QV인데 여기서의 Q하고 여기서의 Q는 어때? 같은 거 아니야. 따라서 2분의 1 Q까지 같은 거야 이미. 그 다음에 이제 V만 다르죠. 따라서 전기 에너지는 나와 다에서 전압, 전위차에 축전기 양단에 걸린 전위차에 비례한다. 여긴 V고 여긴 2분의 V니까 얘가 절반이구나. 그죠? 그걸 눈으로 딱 봐도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이 담겨있는 내용이고 여러분 그런 것들 수능 전까지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니은 그래서 틀렸고 디귿 S를 닫으면 축전기 충전되느냐? 그죠? 스위치를 닫으면 다시 이제 V로 전위차가 되니까 전위차가 증가할 것이고 또 Q에도 전화가 더 충전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디귿만 맞았어요. 3번이 정답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상당히 좋은 문제. 하지만 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많이 봤던 문제니까 이 정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갑시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 그런 식들을 이제 에너지 관련된 식들을 얼마나 여러분이 잘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보면 A, B, C를 이 위치에서 가만히 잡고 있다가 놔요. 가만히 잡고 있다 놨으니까 여기는 위치 에너지. 그죠? 여기도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는데 1번 구간에서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아. 자, 구간 거리 같지? 그 다음 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다 했으니 A가 지나갈 때도 FS만큼, B가 지나갈 때도 FS만큼, C가 지나갈 때도 FS만큼. 결국 FS라고 쓰지 말고 얘를 같은 1W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A, B, C가 있는데 그때 A, B, C는 속도가 다 똑같대요. 속력이 다 같은 거지, 그지? 자, 그때 여기 있는 스몰 h와 라지 h의 B를 구해라. 당연히 스몰 h와 라지 h의 B를 구하라는 얘기는 저 둘의 관계를 쓰란 얘기야. 그 관계는 어떻게 맺어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수평면에서 여기 있는 여기까지 위치 에너지, 여기까지 위치 에너지, 그죠? 근데 지금 하나 비어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바로 A까지의 높이가 비어 있어요. A까지 높이를 우리 Y라고 하자. 이렇게 문제에서 나와 있지 않은 물리량을 찾을 수 있고 저렇게 문자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해요. 물론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지만 물리2 문제는 항상 그래. 항상 그래. 문제에서 물리량을 다 주면 아주 쉬운 편안한 2점짜리고 하나, 둘, 셋 빼면 뺄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왜냐면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립을 하든지 해가지고 찾아내야 되니까, 그들의 관계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 Y라고 딱 쓰는 순간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 그죠? 자, 먼저 해봅시다. A부터 갈게요. A는 요때 M, G, H 가 내려와가지고 W의 에너지를 추가했더니 그때 2분의 1 M V제곱, M이 지금 2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네. 그죠? 2분의 1 M V제곱. 그럼 여기 보면 지금 문제에서 전혀 주지 않은 거, 지금 문제에서는 G도 안 줬어. 요것도 안 주고, 요것도 안 주고, 요것도 안 줬어. 그죠? 그 다음에 속력도 안 줬어. 이것도 안 줬어. 근데 우리는 지금 A라는 식에서 전부 다 문제 주지 않은 걸 하나, 둘, 셋, 네 개나 거기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뭔가의 관계가 필요하겠죠. 그죠? 정리해야 되고 그 관계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죠. 다행인 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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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력이 V로 같다 했으니까 이따가 이제 저 V로 정리할 것이고 여기 있는 Y가 B에도 들어갈 것이고 C에도 들어갈 거야. W도 거기에 다 들어갈 거야. 그럼 그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나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B. B의 경우에는 M, 그 다음에 G, H 플러스 Y인데 어차피 얘를 다 풀어 제껴야 위에 있는 거랑 비교할 수 있으니까 MG, H, MG, Y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W가 추가되고 그것이 2분의 1, 그다음에 3V제곱. 여기는 2분의 3V제곱이네. 그죠? 분수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고. 마지막 C에서. C는 여기야. 그러면 라지 H, 스몰 h, Y니까 MGH, MGH, MGH 이렇게 세 덩어리 쓰고 거기에 W 추가했더니 그게 2분의 5V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그 세 개를 가지고 식을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때 여러분 딱 보니까 여기 있는 요 W가 다른 것들보다 다 똑같이 W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A하고 B하고 해서 A를 W로 쓰고 얘를 W로 쓰면 W는 V제곱 마이너스 2GY 그죠? 여기도 W는 하고 다 넘겨. 그러면 2분의 3 V제곱 마이너스 3GH 마이너스 3GY가 되고 여기도 W는 하면 쭉 넘길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하면 얘하고 같다고 놓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V제곱이 넘어와서 2분의 1 V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넘어가면 3GH 되고 얘는 넘어가서 하나만 남았으니까 GH 되고 이렇게 GY 되고 GY죠. 여기는 GY 되고 이렇게 식 하나 만들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W만 남겨놓으면 다 넘겨 2분의 5 V제곱 마이너스 5GH 마이너스 5GH 마이너스 5GY 하고 얘하고 간단한 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1번하고 A하고 B하고 했고 A하고 C하고 또 같다고 놓는 거야. W는이니까. 여기는 V제곱이 넘어오면 2분의 4 V제곱이니까 2V제곱이 될 것이고 얘를 다 넘기면 5GH 플러스 5GH 그 다음에 3GY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식을 두 개 만들어 놓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아래쪽에 요거 GY로 정리해. 그러면 2분의 V제곱 빼기 3GH 되겠지? 그걸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5G, 라지 H, 5G, 스몰 h, 3 넘어가면 2분의 3 V제곱 마이너스 3, 3은 9 GH는 2V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자, 그러면 2분의 여기가 2분의 5의 V제곱이니까 넘으면 2분의 3이구나. 여기 2분의 3이야. 그치? 여기 2분의 3이 나와야지. 2분의 3이 나왔고 그럼 얘가 2분의 3이지. 그러면 여기랑 지워지면서 V라는 미지수가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얘랑 정리해야 될 수 있지? GH 여기 G 라지 H 그러면 라지 H랑 스몰 h 관계가 여기서 드디어 나오는구나 라는 거지. 얼핏 보면 하나, 둘, 세 개의 식을 A, B, A, C로 했더니 운 좋게 딱 여기까지 해서 지금 V가 지워지고 남아있는 G 다 지우냐면 여기 OH 마이너스 9H니까 마이너스 4 스몰 H고 남는 거 5 라지 H 이퀄 0이니까 넘기면 되고 지금 문제에서는 뭐죠? 라지 H분의 스몰 H를 물어보는 거니까 4분의 5를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수능에서 저렇게 쭉 문제가 나왔을 때 저기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풀어나간다?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물리량들의 관계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식들을 세워야 하고 그 식들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구해내야 할 텐데 방법이 없죠. 뭐. 그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 칸 한 칸 넘어갈 때마다 좀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5번 됐고요. 다음 16번 갑시다. 자, 16번도 전자기도에서 물리학투에 나오는 아주 수학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그러면 수학 시간에도 많이 배웠던 부채꼴의 면적 구하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부분 얼마나 잘 정리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자기장 방향을 나오는 방향으로 정해줬어요. 이것 때문에 좀 이 문제는 수월해졌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전자유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의 방향을 주지 않아서 그걸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으로 나오는 자기장 문제라 했고, 지금 여기 있는 금속 막대가 어느 쪽으로 A 방향으로 돈다는 거지. A 방향으로 돈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도니까 잠시 뒤에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색깔 다른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저항을 포함한 닫힌 회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닫힌 회로가 좁아지죠.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기고 자기선속이 감소합니다. 자기선속이 감소하면 이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 쪽으로 왜 약해지고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방향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될 것이고 그 방향은 바로 B 방향이죠. 그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금속 막대가 반시계 방향으로 점점 이렇게 눕게 되면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세지니까 자기선속 증가죠. 그러면 왜 증가해? 싫어! 하면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그래서 전류 방향 찾는 건 어렵지 않게 3번, 4번, 5번 중에 있는 B로 찾으면 돼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 유도 기전력의 방향 찾는 겁니다. 여러분,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공식 이용해야지.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죠? 그 중에 마이너스는 크기니까 필요 없고 한 번 감겼으니까 이건 1. 따라서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만 남았고 델타 파이는 다시 BS인데 여기는 자기장은 변하지 않고 요 면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델타 T분의 B 델타 S라고 써주면 되고 우리한테는 요 델타 S 면적의 변화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자, 그림 좀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는 요 면적이야. 요 면적이 변한 면적이지. 델타 S. 그죠? 자, 지금 요 반지름이 R이에요, 여러분. 요 R이고, 지금 여기 있는 요 둘러싸인 요 면적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요 면적은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2분의 1 R 제곱의 세타가 바로 여기 있는 요 면적이 바로 R 세타야. 2분의 1 R 제곱 세타야. 근데 세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R 제곱에 각속도 오메가 t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도 각속도가 오메가로 일정화되어 있으니까 이 오메가를 이용해서 세타는 오메가 t를 쓰는 거지. 왜?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세타. 따라서 세타는 오메가 t. 근데 지금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뭔가의 그런 이렇게 간격, 변화, 델타 세타, 그럼 여기도 델타 세타, 그럼 여기도 델타 t라고 쓰면 되죠. 델타 t라고 쓰면 바로 이 부분이 요것이 여기 있는 요 변화된 델타 세타만큼 변화된 그런 면적이 된다. 자, 이제 오른쪽 갑시다. 요 식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뭐. 끝났지 뭐. 자, 그러면 델타 t분의 B 그 다음에 2분의 1 R 제곱 오메가 델타 T 쓸 수 있고 지워지는 게 보이죠? 델타 T랑 델타 T 지워지고 2분의 B R 제곱 오메가 이게 바로 답이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2분의 B R 제곱 오메가 되어 있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뭐 많이 노출되었던 문제고 부채꼴 면적 구하는 것들 한번 정리해 봐라
라는 의미에서 썼어요. 그리고 작년 수능, 올해 9월 모평, 모의평가에서도 저렇게 뭐 부채꼴의 면적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도형의 면적 구해서 자속 변화를 구하는 것들 얼마든지 문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17번 가겠습니다. 야, 17번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나 전기회로 같은 경우에 여러분 연습이 많이 안 돼 있는데 불구하고 스위치를 열었을 때는 아주 쉽지. 스위치를 닫았을 때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문제. 과연 스위치를 닫았을 때 여러분이 이 회로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선생님 한번 같이 해결해 보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죠? 전기회로 문제가 나올 때는 그 회로가 나올 때마다 익혀두고 외워두자라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저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구나라는 거 여러분 잘 좀 이해를 해두면 좋고요.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유형이 있었거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얘네 둘이는 병렬 같고 얘네들이 병렬 같은데 가운데 딱 금이 거져 있는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은 두 개씩, 그죠? 덩어리 두 개 이렇게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얘랑 병렬, 얘랑 병렬, 그리고 그들끼리 직렬. 요거 외워야 돼.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가운데 얘가 지금 끼어 있는 문제야. 그리고 스위치를 닫게 되면 여기가 저항이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니까요. 여러분 저거 잘 한번 대비해 보시고, 지금 이 문제 틀렸다 하더라도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수능 전에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건 진짜 행운이죠.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스위치를 열었을 때 여기 전류 흐르는 게 I1. 스위치 열었을 때. 그 다음 스위치 닫았을 때 I2. 그럼 그때 I1분의 I2는 얼마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V는 IR. 그지? V는 IR. 그러면 I는 R분의 V. 이렇게. 근데 여기는 전압은 뭐 똑같아. 그 얘기는 요거 저항. 스위치를 열었을 때 합성 저항과 스위치를 닫았을 때 합성 저항을 쓰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여기 R1분이라 할까? 스위치 이제 열렸을 때 합성 저항 R1분의 V. 닫았을 때 R2분의 V. 이렇게 해주면 뭐예요? R2분의 R1이라서 스위치를 열었을 때 합성 저항 나누기 스위치를 닫았을 때 합성 저항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합성 저항 구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사실 문제지. 그죠? 자, 먼저 스위치를 닫아 봅시다. 스위치를 여러분 닫으면요. 여기서 병렬이 시작되죠. 여기서 병렬이 끝납니다. 그들끼리 얘랑 또 직렬 연결. 요렇게 하면 ER. ER과 R이 병렬이네. 합성저항 구할까? 합성저항 구할 때 어떻게? 간단하게 더하기 분의 곱하기 R이죠. 요게 바로 이들의 합성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얘랑 직렬이니까 두 개 더하면 3분의 얼마? 5R. 당연히 여기가 그냥 3분의 5R 나오는 거지. 이건 아마 여러분들 다 잘 풀었을 것 같아. 이게 문제지. R2가. 자, 이제 R2 갈게. R2는 스위치를 닫아요. 스위치를 여러분 닫게 되면 가만히 봅시다. 전압이 V야. 전압이 V면 여기가 전위차가 V야. V. 그죠? 여기를 우리가 편의상 V라 하고 여기를 0이라고 할게요. 쭉 가요. 쭉 가면 여기까지 V죠. 그죠? 그 다음 여길 보세요. 여기는 쭉 가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전위차가 0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지? 근데 얘가 지금 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하고 위에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가만히 보면 여기 있는 R과 스위치를 닫았을 때 여기 있는 R과 여기에 있는 R은 달라. 왜? 이쪽 R은 V하고 0이야. 이쪽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쪽 R은 여기는 V는 맞지만 여기는 0이 안 되지. 왜? 여기에도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으니까. 그죠? 그 얘기는 이 점과 이 점은 어디가 더 전위가 높을까? 어디가 전위가 높을까? 당연히 전위는 여기가 높아요. 왜? 봐.
이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있고 위에 이렇게 있는데 전압은 V죠? 그 V가 여기에 V에 걸렸어. 그럼 여기 0이잖아. 근데 얘는 V가 여기에 다 걸리면 안 돼. 왜? 여기도 써야 되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여기 10V야. 그럼 여기가 10이야. 여긴 0이어야 돼. 그래야지 10V 걸리니까. 근데 여기는 10이면 얘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뭐 얘가 6 쓰고 여기에 4 쓴다 합시다. 그럼 여기는 4V가 되고 여기가 0V가 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디가 전위가 높아요? 당연히 여기가 전위가 높지. 전위가 높으니까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 그지? 전류 흘러야 돼. 결국에는 스위치를 닫게 되면 이 회로는 다음과 같이 어떻게 그림이 바뀌냐면 아래쪽에 있는 전지가 있고요. 자, 간다. 병렬이 시작되는데 얘는 스위치를 닫으면 그냥 얘가 하나를 다 쓰는 거야. 이렇게 하나를 다 쓰는 거야. 이게 바로 이 알이야. 자, 순서를 한번 매겨볼까? 여기 1번 알이야. 요게 1번 알이야. 얘는 혼자 다 쓰는 거야, 이 V를. 그지? 그리고 위에 있는 2번 알은 쭉 가다가 이렇게 가요. 요게 바로 2번 알이야. 그런 다음에 다시 병렬이 시작되지? 얘랑 그러면 이렇게 가서 3번 알과 4번 알로 병렬되고 그들이 만나면 이런 식으로 자, 요거 3번, 요거 4번, 얘가 3번 알, 요게 4번 알 이런 회로랑 똑같은 회로라는 거지. 여러분 오른쪽 그림 보면 왼쪽 그림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회로는 나올 때마다 잘 익혀놔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풀어드렸던 것처럼 이쪽에서 이렇게 스위치 닫게 되면 여기는 R이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지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탁 들어오면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이죠. 결국에는 요 라인은 아래쪽에 있는 회로 하나랑 위쪽에 있는 회로랑 이렇게 둘 다 겹쳐 있는 라인이었던 거야. 그걸 강제로 떼버린 거지. 그죠? 그렇게 노란색 라인과 빨간색 라인 생각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정리되죠. 자, 그러면 여기 2분의 R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하면 2분의 3R이에요. 그 다음 2분의 3R과 R이 이번에 병렬이지. 병렬이니까 병렬 연결 어떻게? 합성저항을 우리 R2니까 R2는 더하기 분해. 더하면 얼마 나오죠? 2분의 5. 곱하면 얼마 나오지? 2분의 3. R. 따라서 주고 나면 얘는 얼마예요? 5분의 3R이 돼서 여기에 5분의 3R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9분의 25가 되는 거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정답은 1번 9분의 25가 됩니다. 꼭 한번 연습하세요. 자, 다음 18번 갑시다. 자, 18번 역학적 평형 문제는 물론 정말 다양한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이 문제도 진짜 좋은 문제. 참 새로운 정말 참신한 문제죠. 지금까지 지난 교육과정 물리 1에도 이 역학적 평형 문제가 있었고 또 이번 교육과정에서도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새로운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지금 A, B, C가 길이가 얼마짜리? 10L짜리. 얘도 10L, 얘도 10L, 얘도 10L인 그런 막대가 있고요. 그 막대는 막 지금 겹쳐 보이니까 헷갈려서 이렇게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더라. 그리고 지금 A랑 B는 이 끄트머리에 접촉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질량이 라지엠인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A에는 한쪽 줄이 걸려 있고 B에는 또 한쪽 줄이 걸려 있는 C가 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A하고 B하고 C가 딱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그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라지엠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가 점점 무거워진다 할게. 자, 상상력을 동원해봐. 얘가 무거워져. 무거워지면 누르겠지. 근데 아직까지 균형을 유지하고 있네. 자, 균형이 깨지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 균형이 깨지는 순간에 쌤이 요 막대를 준비했으니까 요걸 한번 보여줄게.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근데 지금은 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균형이 얘가 M이 무거워지는 거야. 얘가 무거워지면 어이 못 버텨 아이 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거 보이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 끝에 여기가 바로 회전축이 됩니다. 아, 회전축이 아니지. 회전축 여기는 줄이 회전축이지. 그런데 이렇게 깨질 때 바로 이 부분이 A와 B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힘이 된다는 뜻이야. 응? 자, 만약에 얘가 점점 가벼워져. 가벼워지면 아까는 무거우니까 누르니까 얘가 깨질 때 이렇게 깨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깨진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접촉하죠. 자, 이번에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어떻게 될까? 가벼워지면 이렇게 깨집니다. 그럼 이번에 어디가 접촉해? 바로 여기가 접촉되는 거지. 따라서 최대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요 A 막대와 B 막대가 서로 주고받는 힘이 바로 여기 끝에 있어야 하고, 최소값이 될 때는 어이구 탁 깨지는 요 순간에는 여기에 A와 B 막대가 서로 주고받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핵심. 사실 그것만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이제 팔의 길이 구하고 시계 방향 돌림힘 쓰고 또 반시계 방향 돌림힘 쓰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여기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잘 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또 밑에 있는 C를 봐요. C는 8m의 질량이 8m이야. 그러면 무게는 중력은 8mg겠지? 근데 그게 양 끝에 실이 있어. 양 끝에.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그지? 여기에 4mg. 여기에 4mg의 힘이 걸린다. 따라서 이 밑에 있는 실은요, A를 4mg로 당길 것이고요. 여기 있는 실은요, B를 4mg로 당깁니다. 사실은 그 세 가지만 알면 이 문제는 게임 끝. 최대값일 때 여기서 막대끼리 힘을 주고받는다. 최소값일 때 여기서 막대끼리 힘을 주고받는다. 여기에 4mg의 힘이 당긴다. 여기에 4mg의 힘이 당긴다. 끝. 됐나요?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하나씩 결정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먼저 최대값일 때부터 해봅시다. 자, M이 먼저 최대일 때. M이 최대일 때는 여기 있는 이 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4mg로 당기고 4mg로 당기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A 막대에 작용하는 힘들 쓸 거고 그 다음에 B 막대에 작용하는 힘들 써서 두 가지로 역학적 평형 만들고 돌림 평형 만들고 그런 식으로 그 둘의 관계를 이제 얻으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 먼저 A 막대에 존재하는 힘부터 표현해 볼게요. C가 당기는 4mg가 있겠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막대 중심에 8mg의 중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실이 당기는 힘이 있겠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회전축을 잡으면 이 실의 크기는 사실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라지 M이 있으니까 요 중심에 라지 mg가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깨지는 직전 그 순간에 여기 있는 요 끄트머리에서 A와 B가 서로 힘을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B가 A한테 주는 힘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죠? 지금 문제에서는 그 힘을 주지 않았죠. 그죠? 우리가 그 힘을 쓰면 되죠. 자, 너 스몰 F라고 하자.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F가 뭐라고? A 막대와 B 막대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힘이더라라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는 라지 M이 최대일 때를 구해야 되는데 그 라지 M이 최대일 때를 몇 M, 얼마로? 스몰 M이 들어가는 걸로 바꿔주는 거야. 얘를 스몰 M이 되는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아이고야 새로운 미지수가 들어와 있네. 그럼 이 F를 구해야 되는 거네. 이 F를 구하면 라지 M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미지수가 하나, 두 개니까 여기서 식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 어디서? 그죠? B에서 하나 세우면 두 개 연립하면 F하고 F를 구해주고 F가 구해주면 라지 M도 구해지겠죠. 그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했으면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팔의 길이 구해야죠. 팔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회전축이니까. 자, 가장 멀 때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이렇게 결정하면 될 것이고, 맨 왼쪽은 이쪽이가 얼마입니까? 여기 6L 나왔으니까 6L이 되는 거 그냥 뻔히 보이고, 여기는 2L이고 여기도 2L이고 여기는요 3L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회전축을 중심으로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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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반시계 방향, 요거 하나가 시계 방향. 그래서 4mg 6L 하고, 그다음에 8mg 2L 하고, 그다음에 요거 F에다가 3L, 이것이 라지 mg에다가 2L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죠. 그죠? 자, 두 번째 식 갑시다. 이번에는 B 갈게요. B. 아직은 라지 M 최대일 때입니다. 라지 M이 최대일 때. 이번엔 B의 경우에는 P는 일단 여기 있는 요 라지 M은 여러분 A만 누르는 힘이야. 그지? 그 M이 A를 누르고 그 M이 A를 누르는 걸 여기 있는 끄트머리에서 탁 깨지면서 여기 있는 B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B에는 라지 M이 들어가면 안 돼. 라지 M이 들어가면 안 되고 F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B에서 F를 구한 다음에 A에다가 집어넣어서 A에서 라지 M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정석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개가 무거워서 어긋날 때, 균형이 깨질 때 어디가 접촉해 있는지 그 부분만 여러분 잘 이해하면 되고, 양쪽에 있는 요 줄이 당기는 힘 4mg라는 것만 이해를 잘 해두면 되죠. 여기도 이렇게 당기지만 어차피 여기를 회전축으로 쓸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 여기는 중심에서 8mg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 개의 힘밖에 없겠죠. 또 회전축으로부터 여기 F까지의 8의 길이, 그 다음에 4mg까지의 길이, 8mg까지의 길이 각각 구해주면 되고, 이쪽은 2L, 여기 L, 여기 L이죠. 요거 두 개는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따라서 F의 2L, 4mg의 L 이퀄 8mg의 L 해주면 되고, 이때 F 구하면 얼마 나오냐면 2mg가 나와요. 그리고 그걸 우리 아까 1번식에 집어넣어주면 라지 M이 최대값, 라지 M은 얼마? 23 스몰 m이 나오더라라는 걸 하나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딱 되면 최소값은 아무것도 아니지. 최소값은 이번에는 여기가 접촉점이니까 그 F를 거기에다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걸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이제 여러 번, 4개를 세워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고, 그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그 개념만 여러분 잘 좀 이해해 두면 되니까 그 부분도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M이 최소일 때 한번 해봅시다. M이 줄어들어. 얘가 커지면 누르겠지만 줄어들면 들릴 거 아닙니까? 그죠? 들리면 여기가 접촉점이에요. 따라서 먼저 A부터. 자, A에 작용하는 힘은요, 여기 똑같이 4mg, 여기 똑같이 8mg,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회전축 잡으면 여기는 힘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이렇게 F를 작용하는 거지. 최소일 때, 물론 이 F는 아까 F랑 다른 거야. 편의상에서 쓴 거죠, 그냥. 그 다음 여기 라지 mg, 이렇게. 힘이 몇 개?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하나, 둘, 세 개가 반시계 방향. 그리고 얘만 시계 방향. 그럼 뭐 이제 팔의 길이만 구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팔의 길이 하나, 여기까지 팔의 길이 둘, 여기까지 팔의 길이 셋, 여기까지 팔의 길이 넷. 왼쪽은 6L 나오고, 여기는 2L 나오고, 여기는 L이고, 여기 2L이니까 그들 가지고 우리가 돌림 평형을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식이 하나 얻어지겠지? 그 식은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 B로 가면 B에 작용하는 힘들 봅시다. 여기는 라지 M은 A에만 작용하는 거야. 그 라지 M이 A를 누르고 그 A와 B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어디예요? 들리면 여기죠, 여기. 여기가 F가 되는 거지. 이번에 A가 B를 여기를 눌러버리는 거지. 그지?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힘이 당기는 거 4mg. 얘가 당기는 거지만 여기는 어차피 회전축을 쓸 거니까 필요 없고, 그다음에 여기 8mg. 똑같이 하나, 둘, 세 개. 그죠? 팔의 길이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하고. 그러면 여기가 4L 나오고요. 그죠? 여기 L 나오고요. 여기 L 나오니까 요거 두 개 반시계 방향 돌림이 쓰고 요거 하나 쓰고 하면 만들어질 것이고, 그때 요 F 값이 여기서 구해지겠죠. 그때 구한 F 값은 얼마? mg가 나옵니다. 그 mg로 아까 A에서 구한 돌림 평형식에다가 딱 집어넣어주면 그때 라지 M도 나오죠. 라지 M이 2분의 41이 나오네. 상당히 어려운 숫자가 나오네. 이게 최대값 맥스가 되고, 그 다음에 미니멈 2분의 41m.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건 뭐죠? 바로 차이를 물어보네. 얘랑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되죠. 그죠? 그렇게 빼면 2분의 5m이 나오는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말이 쉽지 사실 그 계산을 4번 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고요. 그죠? 그다음에 저렇게 마무리까지 짓는 것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식을 세우는 것 이상으로 이 문제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 보통 받침대가 있는 그 받침대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랑 지금 여기에 물체가 얹어져 있으면서 균형이 깨지는 그때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의미에서 잘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8번 됐고요. 다음 19번 가겠습니다. 자, 19번도 정말 상황이 여러 상황으로 나오는 상당히 좋은 문제고요. 또 언제나 그렇듯이 전류에 대한 자기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리량들끼리의 관계, 지금도 여기 보면 Q, R, P라는 세 개의 도선이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를 하나씩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가와 같이 XY 평면의 수직으로 무한히 긴 직선 도선 3개가 있고 원점 5에서 여기에서 원점 5에서 PQR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세기가 10B제로다. 그러니까 3개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10B제로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X축상에 Q하고 R만, 그러니까 P는 빼고 Q하고 R만 가지고 봤을 때 자기장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딱 보니까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일단 요거 보이네. 요거. 요거. 왜? X 이퀄 D일 때 Q하고 R에 의해서 0이 나와요. 그죠? 그걸 먼저 좀 볼 수 있고, 두 번째 X 이퀄 마이너스 D에서는 자기장 세기가 얼마? 16B제로 나오네. 그러면 그것도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또 찾아야겠지? 그리고 특히 여기서 B제로를 줬다는 얘기는 기준이 된다는 뜻이야. 기준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떨어진 거리에 대한 전류의 비가 나올 것이고, 그 전류의 비를 가지고 우리가 B제로가 얼마인지를 찾은 다음에 P가 개입한 10B제로에서 P의 또 전류의 세기까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3단계로 먼저 이거부터 하고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 그렇게 찾아 나가면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요거예요. 일단 Q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R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X 이퀄 D니까 여기라고 할게. 여기 D야. 근데 지금 전류의 방향이 없어. 전류의 방향이 없으니까 좋아. 너 전류 나온다고 하자. 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는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기장이 0이 되려면 여기는 이렇게 돼야 돼. 얘에 의해서는. 그럼 여기도 어때요? 나와야지. 전류가 나와야지 자기장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구나. 여기는 또 D 떨어졌고 여기는 3D 떨어졌으니까 전류는 여기가 3I, 여기가 I면 돼.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어요. 여기 3배 전류가 흐르는구나. 충분히 구할 수 있죠? 둘 다 나오는 방향. 나오는 건지 몰라. 근데 같은 방향이야. 여기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기도 들어가야지. 그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일단 전류의 비 구할 수 있고 전류 방향 같다는 거 여기는 1번으로 찾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단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 이퀄 마이너스 d 위치예요. 여기가 지금 q고요. 나오는 방향이죠. 여기가 p예요. p도 나오는 방향이 r이죠. 나오는 방향이야. 얘는 지금 3i고 얘는 i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 d야. 마이너스 d면 여러분 q에 의해서는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r에 의해서는 이렇게인데 지금 당연히 여기는 전류가 3배 세고 거리도 가까우니까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빼기 이거 한 게 이거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요거 얼마? K의 D분의 3I고 여기는 K의 3D분의 I가 되고 요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K의 3D분의 8I가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얘가 뭐란 얘기야? 16B0란 얘기야. 지금부터 KID로 B0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단순하게 얘랑 얘랑 약분되면 2가 없어져서 K의 3D분의 I는 2B0까지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아. 그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은 전류의 방향은 Q와 R이 반대냐? 아니죠? Q와 R이 같다라고 하니까 기억은 틀렸고 니은 5에서 R에 의한 자기장 세기 얼마냐? 여러분 5에서 R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5에서 R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아래쪽이고 K의 2D분의 I가 돼요. 그죠? K의 2D분의 I는 몇 B0냐라는 거지? 지금 얘가 뭐야? K의 3D분의 I가 K의 3D분의 뚜두둑 2B0 맞죠? 2B0고 3D분의 I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K의 2D분의 I니까 걔는 과연 몇 제로냐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3만 옆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지? 그럼 저건 얼마? 3이 넘어가면 여기가 3D고 얘가 2B니까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써야겠구나. 얘를 K의 3D분의 I에다가 2분의 3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요게 지금 얼마니까? 2B0니까. 그럼 요게 2B0잖아. 얘가 2B0야. 그럼 2하고 2하고 나누면 3B0네. 이렇게 R에 의한 5점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3B0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계산이 막 여기저기 쓰니까 헷갈렸네. 어쨌든 관계를 찾는 거. K와 D와 I. 그죠? 그렇게 관계를 찾는 거. 어떤 친구들은 K를 1로 두기도 하고 D가 다 똑같으니까 D도 없애서 그냥 2분의 얼마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다 적었어요. 여러분이 그건 나중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죠? 자, 그럼 니은 3B0인 거 찾았어요. 자, 디귿. 전류의 세기는 P에서와 Q에서의 몇 배냐라는 거지. 그 부분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새롭게 오른쪽으로 가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 3B0 디귿은 일단 5점에서 PQR에 의한 모든 자기장의 세기가 10B0 나오는 거잖아. 그걸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Q 거, 그 다음에 R 거 한번 해봅시다. 5에서는요. 이렇게. 그러면 Q에 의해서는 이 방향, R에 의해서는 이 방향. 얘가 전류가 3I고 여기가 전류 I고 여기는 2D만큼, 여기도 2D만큼이니까 얘가 더 커, 그지? 여기서 이걸 빼면 되겠지? 자, K의 2D분의 3I고 여기는 K의 2D분의 I예요. 그럼 이걸 정리하고 나면 얘에서 얘 빼고 나면 K의 D분의 I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지? 방향은 이제 위쪽 방향이죠. 얘가 얼마예요? 그죠? 6B0지. 6B0. 여러분, Q하고 R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6B0인데 P에 의한 합성 자기장이 몰라. P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합성 자기장이 10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지?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바로 P가 만드는 자기장이니까. 그럼 얘가 6이죠? 얘가 10이죠? 얘가 얼마입니까? 8이죠. 이렇게. 3대 4대 5니까. P에 의한 자기장은 바로 8B0구나. 그럼 8B0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K의 6D분의 8I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K의 2D분의 1에다가 3분의 8I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고 요게 바로 P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것은 Q의 몇 배? 9분의 8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항상 전류에 대한 자기장에 의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물리량들끼리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고 그 관계를 찾아 나가는 과정들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아까처럼 하나는 빨간색으로 하나는 노란색으로 하면 눈에 확 드러나면서 좀 구분이 쉽지만 지금처럼 여러분이 샤프펜이나 한 가지 색깔로만 이렇게 풀게 되면 정말 복잡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걸 극복하고 연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한번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정답은 니은 디귿 맞는 5번 답으로 하고 마지막 20번 가겠습니다. 자 확실히 이번 모의고사가 많이 어려워서 할 얘기도 많고 또 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다른 때보다도 훨씬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좋은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꼭 건져서 여러분 개념들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수평면하고 60도의 각으로 물체를 던졌더니 딱 이렇게 부딪혀서 수직으로 부딪힌 다음에 다시 튀어나와서 여기에 떨어진대요. 그때 보면 여기부터 L, L, L 여기도 60도 여기서 떨어져 오는 건 L만큼 위치에 또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T1 또 충돌한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시간 T2라고 한다. 그럼 T1과 T2의 관계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일단 맨 먼저 속력이 필요해요. 처음에 던지는 속력 필요하겠지? 우리 처음 속력을 V라고 합시다. V라고 하면 얘는 60도니까 2분의 V가 될 것이고 연집 방향은 2분의 루트 3 V가 되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L, L, L 3엘 갔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3엘만큼 갔는데 연집 방향의 속력이 V1이라 해야겠네. V1, V2라고 좀 이니셜을 만들어야겠죠. 그죠? V1이라 하면 3엘 이퀄 얼마? 2분의 1 V1 T1. 그럼 이제 V1과 T1의 관계와 L이 등장을 하죠. 문제에서는 T1만 찾는 거야. L은 문제 줬어. 근데 우리가 임의로 V1을 썼어요. 그럼 V1과 V2가 여기서 튀어나올 때는 V2라 해야겠지. 그럼 V1과 V2가 생길 것이고 그들의 관계를 또 어떻게 맺느냐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죠. 여러분 여기에 60도 왜 줬어요? 여기가 지금 L이야. 그럼 여기는 탄젠트 60이잖아. 그죠? 그러면 L 탄젠트 60이니까 루트 3 L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연직 높이. 여기부터 시간 T1 동안 연직으로 루트 3L만큼 올라갔으니 2번식 H는 V0 연직 방향이죠. V0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2분의 1 T1, V1 T1이 여기에도 그대로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을 수 있죠. 루트 3H는 3 루트 3 L, 여기 H가 L이죠. 그죠? 루트 3 L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G T1 제곱 얘 넘어가면 2 루트 3 L 마이너스 없어지면 그냥 2 루트 3 L 되고 이쪽이 2분의 1 GT1 제곱 이렇게 식을 먼저 하나 얻어낼 수 있네요. 그죠? 똑같은 방법으로 튀어나올 때 속력을 예를 들면 V2라고 한다면 V2의 연직 방향 선분하고 수평 방향 선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여기가 지금 60이니까 여기가 30 그럼 여기가 60 그럼 여기가 30이에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곳은 여기 30도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는 V2의 사인 30이니까 2분의 V2 여기는 2분의 루트 3 V2가 돼서 T2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 2번으로 쓸게요. 나올 때 L과 L, 2L만큼 갑니다. 2L만큼 가고 X방 속력은 2분의 루트 3 V2가 되고 시간은
T2가 되죠. 이렇게 하나씩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루트 3L을 내려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T2만큼. 따라서 이제 연직 그 하방 운동 그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마이너스 루트 3L만큼을 이동했고 2분의 V2T 2 마이너스 2분의 1 GT2 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보면 이렇게 2분의 1 V2T2가 여기에 2분의 1 V2T2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얘가 2분의 1 V2T2가 되려면 루트 3분의 2L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3L 이퀄 루트 3분의 2L 마이너스 2분의 1 GT2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 루트 3 써주면 3분의 2 루트 3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여기 있는 거랑 이제 더해지죠. 더해져서 마이너스 3분의 5 루트 3 L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건 넘어갔으니까 지워지고 남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 GT2 제곱인데 이거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거 뭡니까? T1분의 T2잖아. 근데 지금은 T1 제곱 또 여기 T2 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T1, T2 제곱으로 바꿔주면 되죠. 자, T2 나누기 T1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나눠서 얘를 그대로 쓰면 되죠. 2 루트 3L이 2분의 1 G T1의 제곱이고, 이렇게 지워져요. 그죠? L도 지워지고 남는 게 T1 분의 T2의 전체 제곱이야. 그 전체 제곱이 얼마? 이거 계산하면 6분의 5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T1분의 T2니까 얘를 루트를 씌워버리면 6분의 5가 되고, 유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면 6분의 루트 30 나오는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계산식이 쭉 이어지지만 이런 복잡한 계산식은 물리학2 포물선 문제에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도 잘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고요. 간혹 가다가 인터넷에 굉장히 짧은 풀이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그런 짧은 풀이나 아니면 신박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없다면 굳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늘 배워왔던 것처럼 정석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모두 마쳤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 많이 있었습니다. 겁먹으면 안 돼요. 1등급 컷이 43점이라 했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 2등급 컷이 39점이면 정말 말 다 했지.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웠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감으로써 여러분 수능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20번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좋은 문제들이니까 꼭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잘 정리를 하고 마무리 잘 하신 다음에 수능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100% 쏟아내기 바랍니다. 자, 애썼고요. 수능 잘 보시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